MPC 라이브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어있는 프로젝트 페이지.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방송들을 보니까 아주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좀 해볼 생각인데 재밌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일단 저번 시간에는 이제 샘플링과 찹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왜냐? 기본적으로 NPC를 사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곡을 만들고 싶어 하지 뭐 잡다하게 세세한 기능을 알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메뉴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그 아이콘들을 하나하나 눌러보고 일단 뭐 그게 다 무엇을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뉴 버튼은 여기 하단에 Shift 옆에 메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메인 페이지에서 메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메인 모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누르면 다시 메인으로 가고요. 메뉴 모드에서는 옆에 샘플 에디트 할 수 있는 그 창. 지금 샘플이 어사인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가 나오고 옆에는 패드 에디트. 이 패드 에디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치면은 지금 패드 A1에 A뱅크 패드 1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이라이트 되면서 여기 화면에서 여기 A1이라고 찍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폴리포닉해서 16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세미, 파인, 볼륨, 뭐 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세미하고 파인 같은 경우는 피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값을 조정할 수도 있고 조그 휠러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 혹은 뭐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메인 누르고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다음 파인도 똑같이 이제 피치를 조정하는 거고 볼륨은 이 패드 하나에 대한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아이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패드 각기 패드마다 패닝과 피치와 그 다음에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그러니까 프로그램 에디트라는 창에서는요. 시뮬레이션 플레이 패드 오프 적혀 있는데 뮤트 타겟 뭐 밑에 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마스터 그다음에 샘플스 가면 A1 패드에 총 4개의 샘플을 어사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드 한 개의 샘플이 아니고 총 4개의 샘플을 심어서 한번 치면 그 총 4개의 최대 4개의 소리가 동시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레이어 기능은 언제 쓰냐 하면은 킥이나 드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킥이나 스네어 같은 경우 하이햇 같은 경우 혹은 뭐 다른 뮤직 소스 같은 것들 경우에 한번 쳐가지고 이때 같은 소리가 나게 그러니까 그 샘플 소리의 볼륨을 조정해가지고 질감이라든지 톤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 같은 걸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 기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킥이 어떤 킥은 어택이 상당히 강해서 딱이라는 소리가 나는데 뒤에 테일이 짧아가지고 조금 뒤에 이제 서브 베이스적인 느낌으로 808 베이스를 붙여가지고 뭐 어택도 강하고 뒤에 서브 영역도 좀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드럼 소스를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 그럴 때 레이어에 뭐 첫 번째는 어택이 강한 킥 소리를 넣고 두 번째는 서브 베이스 소리를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쳤을 때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똑같이 이제 피치와 레벨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총 4개의 레이어의 피치와 볼륨을 조정할 수 있다. 패닝 그리고 옆에 있는 밑에 하단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보고 있어요. 그냥 필터 같은 경우는 아마 각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필터 그 어택 그다음에 뭐 어택 서스테인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 뭐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같은 경우가 있네요. ADS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이게 뭐 음향학적인 개념이라서 소리가 피아노 같은 경우는 피아노 이제 건반을 치면은 그 건반의 스프링에 의해 가지고 피아노 안에 있는 현을 그뭐 나무 막대 같이 생긴 애가 탕 때려서 이제 소리를 내는 악기거든요. 피아노가. 그러니까 내가 건반을 치면 어택 소리가 분명히 탕 하고 들어가고 뒤에 이제 서스테인 되고 릴리즈 되는 그 소리들이 이렇게 쭉 나는 거죠. 그리고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같은 경우는 어택이 뭐 강하게 뭐 피치카토로 할 때는 어택이 감이 뭐 생기겠지만 보통 이렇게 스트링 할 때는 징징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택이 세지 않고 아마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식의 그래프를 보여요. 뭐 오실로스코프나 뭐 이런 거로 뭐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나오는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택에 이런 식으로 뭐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샘플이 어느 지점에서 끝낼 수 있는지 디케이 값을 조정할 수 있고, 뭐 그런 페이지네요. 필터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 LFO 모드는 이제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 켜서 이 값을 뭐 어떻게 조정을 하면은 아마 그 저음의 그 뭐랄까 바이브 같은 모듈레이션 같은 기능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스 소리 보통 LFO 기능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덥스텝에서 와블 베이스 만들 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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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식으로 그걸 할 때 그 뭐 쪼개는 값을 조정해 가지고 뭐 4비트로 쪼갰다가 8비트로 쪼개면 이렇게 그 LFO 이펙터가 윙윙윙 거리는 게 그 소스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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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소리가 나는 뭐 그런 거로 값을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아요. 상세하게 써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뮤트 그룹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눌러보면은 뭐가 있겠죠. 뭐 일단 여기 있는 글자들을 다 읽어보면은 만져보면은 뭐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MPC로 완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똑딱하게 만들고 싶다. 뭐 덥스텝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상당히 불편하긴 해요. 사실 MPC라는 악기가 불편을 감수하고도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딥한 거는 크게 뭐 지금 제 수준에서는 얘들을 쓰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이펙터는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그 트랙 창에서 이펙터 설정해 줄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각 패드마다 이제 이펙터를 먹여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총 4개의 최대 4개의 이펙터를 동시에 먹여줄 수 있는 거고 이펙터는 보통 뭐 필터라든지 MPC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뭐 PC에서 이제 VST나 이제 뭐 서드 파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마 MPC 소프트웨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곡을 만들지는 않을 거니까 확인을 안 해봐서 자세한 거는 모르겠어요. 뭐 와우, 뭐 오토펜, 코러스, 컴프레서, 딜레이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과격하게 이펙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딱히 없는 것 같긴 하고 사실 뭐 필터, 스윕이나 싱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의도치 않게 우연히 얻어지는 그런 사운드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과도하게 이제 MPC로 곡을 작업하는 단계에서 그런 이펙터를 쓴다 그러면 나중에 믹싱할 때 애로사항이 꼽힐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보면 뭐 MPC 3000, MPC 60 이런 이름의 이펙터가 있는데 이거는 패드 하나에 걸기보다는 이 마스터 아웃에 이펙터를 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3000이나 60을 걸면 MPC 그 명기죠, 명기. 예전에 나왔던 MPC 3000 악기의 질감, 뭐 MPC 60의 질감을 표현해 준다라는 기능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거는 직접 이제 3000이나 60을 만졌던 사람들은 이런 기능을 썼을 때 이게 뭐 르네상스인가 뭐 거기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원래 악기와의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3000이나 60을 써보지는 않아가지고 그 질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이걸 쓴다 해서
3000의 소리가 날 것이다, 60의 소리가 날 것이다, 그런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뭐 느낌상이 없고. 그리고 저는 사실 기계 자체의 질감보다는 자기가 디깅한 샘플이 좋으면 어떤 샘플로도 뭐 60의 느낌, 3000의 느낌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옛날 악기에 대한 맹신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000을 들고도 똥 같은 음악 만드는 사람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다시 이제 메뉴 화면에서 이제 프로그램 에디트라는 것을 한번 봤고, 그 옆에 폴더 모양으로 브라우저 적혀 있는 거는 아마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샘플 브라우저 창입니다. 탐색창. 기계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하드 혹은 USB 혹은 PC와 연결했을 때 그 위치에 있는 샘플들을 탐색을 하고 이제 어사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브라우저 창이고요. 그다음에 그리드 뷰는 메인 창에서 이제 트랙 만들었을 때 이제 그 미디 노트, 그러니까 작은 짝대기 같은 애들이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안에 이렇게 모으는 종이처럼 이렇게 그리드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점점이 찍히면서 스타트 바가 지나가면서 그 미디 노트 값을 지나갈 때 그 부분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그것은 뭐 미디와 관련된 거니까 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오선지에 콩나물 대가리 하나 그렸다, 한 마디의 콩나물 대가리를 도에다 찍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악보에 그림을 그린 악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PC의 악보. 그다음에 샘플러 같은 경우 이렇게 눌러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기 레코드 버튼이 있죠. 레코드 버튼이 있고 인풋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거 있고, 스테레오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풋에 인서트 걸어가지고 인풋에 이제 그 들어오는 소리, 녹음될 소리에 첫 단계부터 이제 이펙터를 걸어가지고 녹음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MPC 자체에 있는 인풋을 통해서 소리를 녹음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샘플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샘플을 녹음하는 것 있고, 그 받은 샘플을 바로 이제 슬라이스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옆에 있는 거는 슬라이스 누르면 샘플 녹음 누르고 내가 치면은 바로바로 컷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드럼 루프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킥에 치고 스네어 치고 킥에 치고 스네어 치면은 녹음되는 소리가 바로 찹찹찹 돼서 이제 패드에 어사인할 수 있도록 즉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인 것 같은데, 뭐 굳이 급하게 혹은 뭐 라이브 때 하는 거 아니고는 그냥 녹음 쭉 받아놓고 슬라이스 페이지에서 따로 찹하는 게 더 낫겠죠. 일 두 번 하는 거니까요. 패드 탭, 패드 홀드, 뭐 이거는 패드를 탭하면은 잘리는 거고, 뭐 누르고 있으면 눌렀다 띄면은 잘리는 거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이 기능은 지금 당장은 제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 MPC 뒤쪽에 그 레코딩 할 때 레코딩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그 볼륨 노브가 있어요. 노브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 창에서 이제 들어오는 소리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소리가 0dB를 넘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오버플로우 치는 소리가 들어오면 디스토션이 생겨가지고 좋은 샘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레벨의 소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레벨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헤드룸이라고 해서 나중에 믹싱 단계에서 이제 프로세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0dB에 근접하게 소리를 뭐 증폭을 시킨다든지, 뭐 이펙터를 먹였을 때 그 소리가 늘어났을 때 걸리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키가 뭐 160이면 160인데 천장이 2m면 제가 암만 점프해도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겠죠. 제가 뭐 타이론 보고스 같이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 키가 뭐 한 198인데
작게만 점프해도 바로 천장에 머리가 대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혹이 나는 겁니다. 네, 혹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아픈 거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천장이 천장은 정해져 있어요. 0dB로. 그러니까 제 키를 조금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줄이면 그것도 손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 프로세싱 했을 때 이 정도의 헤드룸이 필요한 것 같아. 뭐 그런 게 이제 감으로 올 겁니다. 그런 게 초보분들 모르시다 그러면 적어도 한 6dB 정도는 헤드룸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피크가 치는 피크 레벨이 마이너스 6 정도, 마이너스 6에서 뭐 5 사이 탁탁탁 치는 정도의 그 소리를 받으시는 게 나중에 작업하실 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이제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인서트 잔에 이제 컴프레서를 걸어가지고 뭐 트레스홀더를 마이너스 6dB로 아예 놓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뭐 이제 뭐 컴프레서가 기능이 어떻게 돼요? 뭐 초보분들은 당연히 그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고수분들은 다 아실 거고, 어차피 고수분들은 이거 뭐 이런 설명을 듣지도 않으실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컴프레서는 MPC에서 제공하는 컴프레서는 뭐 마스터 컴프레서, OPTO, 옵토, 그다음에 VCA, 뭐 빈티지 이렇게 뭐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4개 정도를. 그래서 그냥 VC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드라이 웻 100%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스를 100% 컴프레싱을 한다는 거고요. 보통 50에 놓으면은 원소스 50%, 50%는 그냥 원래 소리, 50%는 컴프레서 된 소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어마운트,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원소스에 컴프레싱을 가할 건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팁은 50에 두는 게 뭐랄까 어택감도 좀 살리는 느낌도 있고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이 값은 솔직히 그때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음악을 많이 만들어 보고 믹싱을 해보면서 그 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인풋에 0이라 적혀 있는 거는, 인풋이 소리가 많이 작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소리를 크게 올린 상태에서 이제 컴프레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트레스홀드 값, 그러니까 누르는 소리를 누르는 시작점을 뭐 마이너스 16으로 잡았는데 소스 자체가 마이너스 16을 넘지가 않아요. 그러면 컴프레서가 아예 먹질 않겠죠. 그래서 어거지로 인풋을 키워서 소스가 마이너스 트레스홀드 값 이상 치도록 컴프레서에 억지로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0에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어택과 릴리즈 타임은 이거는 컴프레서를 눌렀다 떼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킥 사운드 혹은 어택 사운드, 트레스홀드, 그러니까 누르는 값을 지정한 값에 소리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그 소리를 빠르게 눌러주느냐, 컴프레싱을 해주느냐, 그리고 누른 소리를 몇 초 있다가 띄느냐, 뭐 그런 값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MPC에 있는 컴프레서를 썼을 때 어택 값이나 릴리즈 값을 이렇게 좀 조정했을 때 바로바로 확연히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자기가 적당히 이제 생각을 해서 나는 어택이 컴프레서가 어택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컴프레서의 어택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나는 어택감 필요 없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소리의 레벨로 컴프레싱 되기를 원해. 그러면 어택을 줄여서 어택 값을 뭐 10이든 뭐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릴리즈는 뭐 눌렀다 떼는 거니까 이 눌렀다 떼는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테일, 그러니까 소리의 끝부분, 어택 탁 치는 소리, 그리고 끝에 나오는 여음이 소리가 많이 작아지는데 난 이 여음을 계속해서 크게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 컴프레싱을 과도하게 컴프레싱을 해서 릴리즈 타임을 이제 과도하게 컴프레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웃풋 게인을 많이 올려주면 그리고 릴리즈 타임도 많이 주고요. 그러면 끝에 있던 테일 소리도 같이 이제 증폭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말로 하면 힘든데
인터넷에 뭐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불친절하지만은 뭐 굳이 이런 게 없어, 이런 거 몰라도 음악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알아두면은 한번 들어두면은 뭐 나중에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할 수가 있다. 네. 옆에 있는 게 이제 트레스홀드 값. 이게 이제 컴프레싱이 되는 그 데시벨을 정해주는 겁니다. 0에서 이제 뭐 나는 마이너스 6, 좀 전에 이제 헤드룸이 6 이상 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6으로 하고, 레이쇼는 소리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압축할 건지, 1이면 1대1이라서 소리를 압축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컴프레서의 질감은 먹히겠죠. 아무리 뭐 그냥 프로그램이고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질감은 먹힐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2대, 그러니까 2배, 그러니까 반, 절반지로 압축을 할 건지 뭐 3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보통은 뭐 2나 4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거지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로 막 움직여 보시고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귀로 들어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 값은 그 컴프레싱이 되었을 때 제가 이게 손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뭐 제대로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여기 톡 튀는 부분 있죠. 여기 니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직각이냐 뭐 곡선이냐 뭐 이런 건데, 뭐 이것도 사실 뭐 곡선이면 뭐 소리가 부드럽게 컴프레싱이 되는 것 같아요. 직선은 뭐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런 거 귀로 막 구분을 해낼 수 있다, 그런 사람 잘 못 봤어요. 네, 정말 천재적인 그 재능을 가진 사람 아니면 그런 거 캐치해내고 이런 사람 잘 못 봤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만져보고 그냥 자기 뭐 귀로 파악이 안 돼도 뭐 적당한 것 같아, 뭐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제가 뭐 마이너스 6dB를 뭐 레이쇼 값 4로 해가지고 이렇게 컴프레싱을 했는데, 아웃풋을 크게 키우면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네, 헤드룸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웃풋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좋고, 혹은 뭐 이렇게 컴프레싱을 해도 그 6dB 이상으로 계속 그 레벨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웃풋을 오히려 줄이 주시는 것도 괜찮고, 사실 뭐 이런 이펙터 같은 거를 함부로 좀 건드리기가 뭐한 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이 소리를 직접 녹음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사실 직접 녹음 받은 소리들은 그 소스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소스가 지저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샘플을 어느 정도 뭐 정리 정도는 해둔다, 뭐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샘플을 이제 구매하실 거나, 그러니까 샘플 회사에서 판매하는 샘플을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마스터링 된 소리들 혹은 뭐 좋은 소스들의 샘플들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런 작업을 하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족 같은 경우에, 왜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이제 제 튜토리얼을 보시는 분은,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학고예요. 저도 학고지만, 네, 그러니까 그 좋은 장비와 좋은 기술력으로 만들어 놓은 샘플 그대로 그냥 쓰세요. 그러시면 돼요. 예, 이렇게 녹음 받는 경우는 자기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떤 노래라든지 LP라든지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그런 데서 정말 이 소스 쓰고 싶은데 샘플이 너무 소리도 작고, 아니면 소리가 너무 오버플로 치고 뭐 EQing도 좀 별로고, 나는 여기서 녹음 받는 소리가 베이스가 셌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하이를 줄이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이펙트 써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 이제 뭐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장인 정신이 들어가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일단 초짜고 일단 무조건 찍어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판매하는 샘플 혹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구한 샘플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시 메뉴 화면 이제 다음 거 루퍼 같은 경우는 루프 하는 거 없네요. 뭐 리버스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샘플을 원하는 BPM대에 한 마디든 두 마디든 루핑이 될 수 있도록 그 루프를 에디팅 해주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뭐 생길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패드 퍼포는 코드 not wave 코드가 아직 안 되네요. 이거 이렇게 누르면 되네. 되는구나. 메이저 코드로 이 기능은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이 기능이 왜 괜찮은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노트 뭐 있고 타입 노트 코드 크로마틱 코드 그다음에 프로세싱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오키도키 저도 그렇고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몰라요. 피아노 칠지도 모르고 코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코드를 알고 있으면 곡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수월해요. 보통 뭐 1도에서 4도, 2도, 3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음악이 이제 뭐 수학에 좀 그 기초를 한 것 같아요. 막 수학책처럼 자기들만의 기호로 만들어 가지고 막 어렵게 해놨어요. 어렵게 해놨는데 알면은 무조건 쉽죠. 공부를 하면 쉬워요. 하지만 왜 굳이 음악을 만드는데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냥 내가 원하는 소리로 내가 음악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저처럼요. 그런 경우에 음악을 만들 때 코드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쉽게 곡을 쓸 수가 있다. 하지만 저는 주변에서 코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알아도 곡 잘 쓰는 사람 정말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랄까 그런 이론이나 지식보다 이제 음악적인 감각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감각도 있고 이론도 잘 아는 사람은 더 잘 나간다. 네. 일단 MPC에서 제공하는 코드 기능이 왜 좋을까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뭐 3도 하음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3도 하음 이렇게 건반 이렇게 3개 이렇게 동시에 눌러가지고 딱 눌렀는데 소리가 아주 좋게 난다. 뭐 그게 이제 화음 코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MPC에서는 패드 하나만 쳤을 때 여본 뭐 C 메이저 코드로 1, 3, 5 동시에 이제 소리가 나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드 자체가 이제 피아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뭐 여기에는 이게 표현이 되어 있죠. C가 도거든요. 도, 레, 뭐 미, 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샵 음은 없는 거 같고 노트로 하면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노트로 해도 샵 음은 없네요. 그러니까 뭐 135, 1357 이런 식으로 뭐 패드로 눌렀을 때 코드를 연주를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난 뒤에 MPC에서 그냥 패드 프로그램 드럼 말고 미디 이런 식으로 뭐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MP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피아노 샘플들을 넣으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이렇게 패드에 퍼뜨려 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MPC에서 코드 자동 오토 코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냥 도만 눌러도 메이저 C가 연주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패드를 눌러보면서 한 4개의 코드 정도 눌러보면 뭐 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귀로 들었을 때 이거 음악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곡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저는 곡 만들 때 코드부터 먼저 찍질 않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오토 코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나중에 활용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오토 코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코드
코드 샘플 원샷 코드 샘플을 그냥 패드에 어사인해 가지고 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기능은 이제 좀 더 음악을 잘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더 장인 정신을 깃들여서 혹은 이 악기를 최대한대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트랙 뷰는 메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트랙별로 지금은 트랙이 생성된 트랙이 1번 트랙밖에 없어서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총 128트랙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128트랙까지 잘 안 쓸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 트랙에 대해서 레벨이나 펜이나 뭐 뮤트 솔로 버튼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뭐 그런 페이지 그런 아이콘이고 패드 뮤트 같은 경우는 여기 패드마다 이게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4번 트랙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플레이를 해가지고 뭐 1, 2, 3번 트랙 뮤트 시키고 다른 거 소리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뮤트 그리고 뮤트 해제를 통해서 음악을 좀 다양하게 연주할 수 있는 듯한 느낌으로 연주까지는 아니고 그냥 플레이 되는 것을 뮤트 껐다 켰다 하면서 그냥 그루브를 좀 더 만들어내는 그런 페이지고 그러니까 라이브적으로 활용을 한다면요. 혹은 뭐 아니면 스케치 할 때 뭐 다른 송 할 때 여기서는 그냥 드럼을 빼보고 여기서는 뭐 메인 멜로디를 빼보고 여기서는 베이스를 한번 빼보고 이렇게 해서 스케치 한 다음에 곡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뮤트 기능은 저도 좀 쓰는 편이긴 하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은 뭐 드럼만 쭉 만들어 놓고 뮤트 하면서 뭐 그루브 좀 더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트랙 뮤트는 이게 트랙 뮤트고 이거는 패드 뮤트네요. 패드 뮤트는 패드를 뮤트하는 거, 트랙은 트랙을 뮤트하는 거. 화면은 똑같이 생겼지만 기능은 다릅니다. 패드 뮤트는 패드 각기의 소리들을 뮤트하는 거, 그리고 트랙 뮤트는 1번 패드가 아닌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을 뮤트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패드 컬러는 이 패드의 기본 컬러들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세팅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린, 그 다음에 핑크, 블루, 그 다음에 오렌지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놨습니다. 스텝 시퀀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6 레벨로 이렇게 눌렀다 껐다 하면서 프로그램 패드에 어사인된 소리를 16 레벨로 스텝별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텝 시퀀서로 힙합에서 가장 유명한 악기는 TR-808 롤랜드사의 TR-808 이란 드럼머신 악기죠. 유튜브에서 뭐 TR-808 영상을 보면 이렇게 버튼 눌렀다가 껐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음악을.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드럼을 하나 불러와 가지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스텝 시퀀서로 또 한번 작업을 하면서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패드 믹서는 패드 일본의 뭐 패닝, 뭐 샌드 값, 인서트, 뭐 뮤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설정할 수 있는 한 번에 이제 볼 수 있는 페이지인 건데 이거 뭐 괜찮긴 하네요.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나중에 디테일하게 패드별로 소리를 조정할 때 그때 아마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채널 믹서고요. 채널 믹서는 이제 프로그램 1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1이면 제가 프로그램 1에 뱅크를 뭐 총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총 8개의 뱅크를 다 쓸 수 있는데 그 통째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패드의 모든 소리들을 패닝하고 그다음에 레벨 바꾸고 이펙팅하고 그런 아이콘이고요. 큐링크 에디트는 여기 있는 큐링크 버튼들을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큐링크 에디트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디포트로 설정되어 있는 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만졌다가 뭐 나중에 꼬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대로 할 거고, XY는 XY 이펙터 먹일 수 있는 XY 이펙터도 이제 조금 이따가 곡 만들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XY 팩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X, Y 축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뭐 여기 숫자가 있어요. 1, 8, 뭐 1, 8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뭐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뭐 제가 이펙터 먹인 값에 따라 가지고 소리가 변화하고 실시간 이펙팅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라이브 퍼포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쭉 굵어서 필터 이펙터가 먹였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식으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이펙팅으로 가지고 연주를 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시퀀스 2번 이거 송 모드의 하나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 뭐 하면은 이제 시퀀서 그러니까 시퀀싱 되어 있는 그 시퀀싱 1이 연주되고 이게 끝나면 다음에 설정하는 대로 얘가 연주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연주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뭐 크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송 모드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 모드를 보시면은 패드에 뭐 바 숫자랑 그 다음에 BPM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디트 송 모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인서트라는 버튼 A를 누르고 인서트를 누르면 이렇게 1번 인서트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은 밑에 글자 엔드 오브 송 해서 음악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MPC는 총 뭐 마디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해가지고 뭐 총 뭐 3분짜리 곡도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 8마디씩 뭐 16개의 시퀀싱을 만들어 놓고 그 시퀀싱을 뭐 1번 시퀀싱이 2번 연주가 되고 이렇게 2번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시퀀싱이 뭐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뭐 16번이 연주가 4번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곡을 구성을 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세이브 한 다음에 송을 익스포트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송을 뭐 웨이브 파일이나 mp3 파일 혹은 AIF 파일로 변환해서 이제 익스포트 할 수 있고 혹은 뭐 PC와 연동되는 프로젝트 파일 또 스탬스 파일 각 그 시퀀싱별로 혹은 트랙별로 이렇게 웨이브 스탬스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송 모드는 그 루프된 그 하나의 시퀀싱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여러 개를 조합해 가지고 곡을 구성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디 컨트롤러 같은 부분은 뭐 정해줄 수 있네요. 뭐 채널, 뭐 폴리, 뭐 로컬, 뱅크, 하드웨이, XY. 미디 컨트롤러로서의 값들을 수정하거나 뭐 그런 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페이지인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저희가 쓸 일은 없고 여러분들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메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MPC 이제 메뉴 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번 시간에 샘플과 차핑을 하면서 곡을 만들어진 곡을 한번 더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